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자 인 코리아 장애인닷컴 행정사 사무소의 장만희 행정사입니다. 벌써 입춘도 지났고요. 또 새로운 이제 생명들이 꼬물꼬물 올라오기 시작하는 봄은 아니지만 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2월 하게 되면 이제 유학생들에게는 굉장히 기대가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지난 3년 또는 지난 5년 또는 지난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던 그 결과가 2월 달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들이 탄생하는 봄과 같이 한국에서 열심히 공부한 유학생들이 이제 한국이라는 사회 생활을 하게 되는 그 시즌이 바로 2월, 3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문의를 받았던 그 사항 중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해 보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을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메인 테마는 특정활동 비자인 E7 비자를 국내 유학생이 T2 가지고 있는 유학생이 이제 비자를 변경하게 되면 T2 가지고 있는 유학생이 E7-1 특정 활동 비자를 신청을 할 때, 그렇다면 관할이 어디인가? 관할이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는 jurisdiction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출입국 사무소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도 세 군데가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관할이 어떤 식으로 이제 확인을 해야 되나 굉장히 좀 고민이 좀 많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연락이 요즘 많이 와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강의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유학생이 일반적으로는 저는 이제 D10-1이라는 구직 비자로 변경하는 거를 굉장히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3월 말까지 이제 D2 비자를 갖게 돼요. 네. 그렇다면 2월에 졸업하고 3월 초에 하게 되면 3월 이내에 결과가 나오면 좋은데 3월이 조금 넘어서 4월 초 결과가 나왔는데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본인의 D2 비자가 없어지기 때문에 한국에서 더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유학생들에게는 제가 우선은 D10-1 비자로 변경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구직에 관련돼서 비자를 음, 이제 회사를 구해서 D10-1을 이후에 신청하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D2에서 이미 E7-1 비자로 신청할 수 있는 이미 회사가 구해지는 경우도 있고 D10에서 구직 비자인 D10-1 비자 신청하고 난 다음에 기간이 6개월 주잖아요. 그 다음에 비장을 변경을 하는 이런 경우도 다 가능합니다. E7-1에 관련돼서는 제가 강의를 많이 올려드렸고 또 시간이 되면은 조금씩 테마를 잡아서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강의 시작 전에 여러분의 구독이 굉장히 제게 힘이 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이제 올해 지금이 6,800명 정도 좀 되고 있는데 올해 2월까지 제가 조금 더 좀 8,000명 정도 만들고 싶다. 여러분들의 응원, 여러분들의 그 추천, 다른 분들에게도 추천해 주시면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학생이 D2에서 E7-1으로 변경을 하든 아니면은 구직 비자인 D10-1으로 변경한 다음에 E7-1 비자를 신청을 하든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E7-1 비자를 신청하는 그 관할 출입국이 본인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할 거냐, 아니면 회사 주소지를 기준으로 할 거냐, 헷갈리잖아요. 헷갈려요. 이제 국내에서 비자 변경을 하는 거는 비자 변경이 오늘 좀 이게 인식이 늦네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잠시만요. 제가 인식 좀 해볼게요. 다시 한번 껐다 켜보겠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사증 발급을 통해서 만약에 뭔가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사증 발급은 회사에서 초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회사가 아닌 이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죠. 회사가 아닌 경우 오늘 이게 뭐 오늘은 상당히 뭐 예 되는데 가끔씩 이런 것 같아요. 예. E7 사증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회사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사증과에서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도 안 돼요. 예약도 하지도 않고 가기 때문에 괜찮은데 D2 유학생이 바로 E7-1으로 변경 신청하든 또 D10-1 구직 비자를 신청한 다음에 E7-1 특정활동 비자로 신청하는 것인 할 때 도대체 신청해야 되는 출입국이 어디예요? 헷갈립니다. 네. 또 이게 너무 늦네. 오늘 왜 이러지? 네. 아침에도 오늘 좀 그랬었는데,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좀 해드리려고 제가, 오늘 강의를 해드립니다. 특정 활동 비자 E7 비자를 변경 신청할 때 관할이 될 수 있는 관할 출입국은 어디일까? 우선 서울을 기준으로 세 가지 출입국 사무소가 있는데,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드리자면, 이제 제가 자주 가는 서울 출입국 외국인청이 있죠. 여기는 오목교 역에서 좀 많이 걸어가야 되죠. 그다음에 서울 출입국 외국인청인데 출장소가 하나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종각역에 있는 세동로 출장소. 그리고 이제 서울 남부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 2019년부터 그 새로운 곳으로 이전을 했죠.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고 좋습니다. 남부 출입국은 이제 5호선이죠. 어디죠? 5호선? 오늘 갑자기 버벅거려. 나 진짜 오늘 왜 이래? 예, 이제 마곡역에 있습니다. 마곡역에서 내려서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솔직히 종강역에서 내려서 6번 출구로 나가면은 이제 서울 글로벌 센터 있는 그 건물입니다. 예, 거기서 가깝고요. 마곡역, 종강역은 1호선. 또 이게 오늘 그러네. 오목교역은 이제 7번 출구고 여기는 5호선 이렇게 되고요. 마곡역도 뭐 5호선이겠죠? 네. 왜 이렇게 오늘 이렇게 늦지? 반응이 늦네요. 이런 적이 없었는데. 또 바꿔야 되는 타이밍이가. 예, 서울 출입국 외국인청이 있고, 서울 출입국 외국인청 세종로 출장소가 있고, 남부 출입국이 있습니다. 서울은 3개고요. 그래서 이제 크게 말하면은 그렇습니다. 동포들을 위한 영등포도 있지만, 제가 이제 큰 외국인 사무소 출장소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서울은 이제 9개 구입니다. 관악구, 그다음에 광진구, 강남구, 강동구, 동작구, 송파구, 성동구, 제 사무실 있는 서초구, 그리고 용산구가 됩니다. 그다음에 경기도는 경기도 하남, 그다음에 성남, 과천시도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관할입니다.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세종로 출장소는 종로구, 위적지방입니다. 중구, 은평구,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그다음에 서울 남부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는 서울 7개구인데 서대문구, 마포구, 강서구, 양서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됩니다. 아마 이걸 들으시는 외국인들 또는 내생사님들은 이 화면을 캡처를 해서 하나 가지고 다니시면 서울 쪽에 이제 비자를 변경하거나 연장하거나 신청하실 때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문제. 자, D2 비자인 유학생 또는 D2 비자였다가 구직 활동 비자인 D10-1으로 변경한 유학생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강남구라고 해봅시다. 거주지. 와, 이 돈이 좀 있나 봐요. 예, 강남구에 거주하기가 만만치가 않잖아요. 월세도 장난 아니고. 대단한데요.
근데 이제 E7-1으로 비자가 변경이 되면 일할 곳의 회사 주소는 어디일까요? 마포구입니다. 이런 경우, 자, 이 유학생이 D2 또는 D10 비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E7-1, D2, 너무 오늘 안 좋은데요? D10에서 E7-1 비자를 신청을 할 때 관할 출입국은 어딜까요? 어딜까요? 선생님 선택을 해주십시오. 1번 강남구니까 서울청이다. 2번 마포구니까 서울 남부출입국 외국인 사무소다. 자, 행사님들 또 외국인 분들,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예, 1번 한 50명이 손 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 마포구에 E7-1 비자 신청을 해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30명 정도 되고 여기는 50명 정도. 그러면 3번 아무거나 가능하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거나 가능하다 손 드신 분이 한 3분 정도 계시네요. 저 강의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실시간 강의가 아닙니다. 50명, 30명, 3명은 상상 속에 우리 유튜버, 우리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보여서 임의적으로 제가 적어놓은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강의를 빨리 끝내줄게요. 둥둥둥둥둥둥 어디에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어디에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15분 안에 끝낼 건데, 자, 힌트를 드릴게요. 사증 발급 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이 해외에 있는 경우 초청하는 경우잖아요. 초청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그렇죠. 예, 회사 주소지가 있는 곳에 관할 출입국입니다. 그렇다면 사증 발급 인정 신청은 회사 주소지가 마포구에 있기 때문에 전부 남부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 사증과에 가겠죠. 자, 이해가 오시나요? 그러면은 오늘 질문을 하겠습니다. DT 유학생이 D10 구직비자로 변경하고 나서 또는 D2 상태에서 강남구에 거주하고 있는데 회사를 이미 구했어요. 그래서 E7 비자를 신청을 할 때 회사 주소가 마포구인데 비자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 관할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가 강남구 관할인 서울 출입국 외국인청일까요? 아니면 마포구 관할인 서울 남부 출입국 외국인 사무실일까요? 그리고 힌트로 요걸 들었어요. 자, 둥둥둥둥둥 결과가 어떤 걸 것이야? 어떤 관할로 비자 변경으로 E7-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어딜까요? 어딜까요? 둥둥둥둥둥둥둥 결과는 어딜까요? 서울 출입국 외국인청. 예, 벌써 50명이 박수를 치고 계십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서울 남부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 둥둥둥둥 30명이 좋아하시는데 3명으로 손 드신 분들은 슬퍼하고 있는데 요거가 다 가능합니다. 예, 요게 오늘의 답입니다. 그래서 사증 신청할 때는 관할이 아예 정해져 있어요. 예, 회사 주거지 관할, 주소지 관할, 사증과 그러니까 마포구니까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남부출입국 외국인 사무소 사증과에 신청하는 게 맞는데 비자 변경이잖아요. 예, 비자 변경인 경우에는 그 해당 유학생이 거주하는 강남구 관할 서울 출입국 외국인청에 비자 변경 신청을 예약하셔도 되고요. 또는 회사 주소지가 있는 마포 서울 남부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에 방문 예약을 하셔도 됩니다. 둘 중에 어느 곳이든 상관이 없어요. 다만 제가 하나 힌트를 조금 더 줄이자면 회사 주소지 관할로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회사가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가끔씩 실사를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서울청이면 또 이첩이 되잖아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남부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에 신청을 하게 되면 실사뿐만 아니고 나머지 부분들 관할에 회사가 있기 때문에 회사에 관련된 거 파악하기 쉽겠죠.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서울 출입국 외국인 청도 가능하고 서울 남부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도 가능하지만 회사가 위치해 있는 남부 출입국으로 신청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특정활동 비자를 변경 신청할 때 관할에 관련돼서 설명을 했고, 지금 이제 유학 시즌이 이제 졸업 시즌이잖아요. D2 비자 가지고 있는 유학생들 정말로 D1 구직 비자로 정말로 변경하시고 난 다음에 구직 활동을 하면서 특정활동 비자인 E7-1 비자로 변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합격의 법학원에서 작년 12월 17일, 18일 그리고 31일과 1월 1일 24강에 관련된 출입국 이민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격의 법학원 웹사이트 들어가셔서 행정사 실무 강의 들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특정활동 비자 관련해가지고 특정활동 비자 관련해서 관할 출입국에 관련돼서 설명을 했습니다. 유학생이 E7-1 특정활동 비자로 변경을 할 때 관할 출입국이 어디냐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굉장히 헷갈립니다. 헷갈려요. 사증 발급 인정 신청을 할 때 하고 비자 변경할 때 뭘 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되시잖아요. 여러분들 오늘의 제 강의 들으시면 그 궁금증이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6,800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2월 달까지 8,000명 렛츠고! 여러분들께서 구독자분들께서도 도와주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구독을 해주시면 좋아요. 왜? 저희 유튜브는 지금 광고가 없잖아요. 광고가 없기 때문에 끊김없이 강의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정말 응원이 필요합니다. 응원이 응원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디자인코리아 장인닷컴 행정사 사무소의 장만익 행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